안녕하십니까. 서초동 사남권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. 명재법률팀장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계시죠? 네. 네, 요즘 가장 큰 이슈가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 박지훈 아나운서와 최동석 아나운서의 이혼 사건. 네. 뭐 서로 상간제 소송 제기를 하고, 그리고 특히 최동석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하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그래서 보통 왜 그러나 보통 숨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막 이러는지 조금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우면서도 그래도 뭐 자유니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만,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박지훈 아나운서에게 뭐 게이 친구가 있다 이거였죠. 네. 네, 이제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간제 소송을 이제 최동석 아나운서가 박지훈 씨의 그 이제 상간남에게 건 거죠. 그렇죠. 네. 20년간 알고 지냈던 친구고, 뭐 그 걔는 게이다. 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통 남자 게이 이렇게 말하죠. 네. 외국에는 게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자도 그 게이 이렇게 네.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근데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남자 이제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자 동성애자를 레즈비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간에 남사친이 정말 친한 친구고 20년 지기 친구고, 그 다음에 게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 손을 터치한다든지 뭐 그런 뭐 육체적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는 게 박지훈 씨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최동석 씨 같은 경우는 아니다, 정서적 외도도 외도라고 보는 요즘 시국에 그런 게이 친구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는 말이에요. 사실 그 게이 친구가 손도 만질 수도 있는 거고 엉덩이도 만질 수 있는 거고, 그렇게 만지면서 했을 때 그 박지훈 씨가 굉장히 좋아했다, 그걸 즐겼다라면 당연히 부정행위가 되고 외도행위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최동석 씨가 그 게이 남자에게 소송을 걸었다면은 당연히 이제 상간남 소송이 인정이 되겠죠. 뭐 부부인 것을 알고 있고 부부 사이의 어떤 그런 유체적 행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 가능하고, 처벌이라고 하면 민사상 불법 행위죠. 가능한데 만약에 박지훈 씨가 말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물론 박지훈 씨는 정서적 외도도 안 했다라는 입장이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좀 친하게 20년 지기 친구와 밥도 먹고 그다음에 뭐 속대화도 하고 막 이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. 뭐 그런 분 좀 있지 않으세요? 주위에 좀 친한 남자친구? 저는 남사친? 있습니다. 저도 20년 넘는 친구가 있어요. 저도 꽤 많거든요. 네. 요즘은 근데 연락을 잘 안 하는데 네. 그 제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어떤 여자 중에 한 명이 네. 그 제 친구 결혼식 때 왔어요. 중학교 친구 결혼식 때. 근데 저희 와이프도 있었고 애기들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여자애가 저를 좀 이렇게, 제 옆에 와이프가 있으니까 네. 좀 이렇게 멀리 하더라고. 인사도 먼저 안 하고. 와이프 없을 때는 친구들 결혼식 가서 만나면 와 인사하고 막 그러다가 네. 우리 와이프 있으니까 조금 경계를 하더라고요. 네.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이제 여자를 의심하니까. 네. 그러니까 좀 일부러 안 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가 친하게 지내고 막 제가 막 사진 찍어가지고 단체방에 올리면서 야 그 누구 있으니까 누구야 혼자 있지 말고 일로 와라 막 이런 문자 보내고 했거든요. 네네. 단체방에다가. 그러면 야 너 왜 여자를 사진 찍냐, 이거 정서적 외도 행위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네. 저는 걔랑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카톡으로만 계속 나누는 대화가 있었거든요. 자기 이렇게. 네. 근데 어떤 재판부는 이것도 정서적 외도다, 부정행위다라고 본 재판부도 있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만 가지고는 그 부부간의 그런 신뢰관계를 해치는 그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런 재판부도 있었습니다. 네. 여러 가지를 다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지훈 씨가 뭐 게이 남자랑 그렇게 막 바람을 피우거나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이런 거는 만약에 소송이 걸리더라도 그 패소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들고, 또 두 번째 이제 좀 뭐 디스패치에서 나와가지고 문제됐던 게 그 부부간의 성폭행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게 부부간의 성폭행이 성립이 되는가? 저희는 법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예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. 이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70년대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. 70년도쯤에. 여기 보면은 대법원 그 할아버지, 이때는 언제겠습니까? 70년이면 지금보다 50년 전인가요?
맞죠? 그죠. 50년도 더 그쵸. 전이잖아요. 네. 그때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봤어요.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, 이런 판결문이 나옵니다. 되게 신기해요. 이거. 네. 예.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. 그 뭐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이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되게 신기해요. 이러다가 이제 2013년도 이제 한 10년 전이죠. 그때부터는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강간을 한 사건에서 아내 강간을 최초로 인정을 했어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없다. 뭐 이런 거.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.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다. 뭐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간죄가 성립한다,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. 이제 바뀌었죠.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성폭행이 당연히 성립되는 시기가 왔습니다. 근데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죠.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맞았다는 증거라든지 아니면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. 네. 내가 거부를 했다라는 증거. 그리고 뭐 강간을 이제 당했을 때 보통 강간은 상해로, 치상으로 좀 이어지기가 쉽거든요. 그런 증거들 막 있어야 되고 바로 고소를 하셔야 되고, 그런 게 있다 그런다면 성폭행이 당연히 성립이 되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신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. 진짜 강간은 굉장히 끔찍한 거거든요. 막 진짜 막 칼로 들이밀면서 아니면은 술 먹고 들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야 하자 막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, 여기서 부부간의 성폭행 얘기하는 거는 흔히들 뭐 저희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냥 싫어 내가 싫은데 그냥 하는 정도에 좀 불과할 것 같아요. 제 느낌상. 고소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박지윤 그쵸. 씨가 최동석을 고소한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그 박지윤 씨가 말하는 성폭행, 너 성폭행했잖아, 이런 거는 설마 뭐 이렇게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목에다 대면서 막 가만히 있어 임마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거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, 그냥 이제 내가 하기 싫은데, 내가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생리 중일 때라든지 이제 와이프가 생리 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힘들거나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좀 하자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를 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고, 뭐 정확한 진실은 이 두 부분만 알고 있겠지만 그쵸. 아무튼 부부간의 성폭행 증거만 있으면 성립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뭐 여성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. 여성의 전화 이런 거에다 전화하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지만 제일 불쌍한 거는 이제 아이들. 네. 네. 다 그렇게 기결이 되더라고요. 저 이런 네. 거까지 이제 기사로 나오는 맞아요. 게. 네. 진짜 아이들이 다 찾아보잖아요. 네. 요새는 이제 다 나무니까. 우리 엄마 아빠 다 찾아보고 할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여러분들 이제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, 그 사건 있잖아요. 박지훈 최동석 사건 굉장히 좀 저도 충격받았었어요. 네. 네. 어떻게 이렇게 인꼬 부부라 그랬죠 예전에. 네, 인꼬 그쵸. 부부가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나. 네. 결혼 과정을 다 맞아요. 네. 아니까.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. 두 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, 저는 이혼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이혼은 안 됐군요. 네.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, 그리고 이제 수많은 팬들에게 이제 좀 실망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. 네.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생활 하시면서 항상 뭐 행복한 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제 상대 배우자와 좀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서초동 산업군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. 양재범님 팀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